이제 기대되는 게 그 G80이랑 이제 자율주행이 얼마나 다르게 되냐인데, 제가 잠깐 시내에서 그 자율주행을 해봤을 때는 시내에서 자율주행은 G80은 약간 많이 억제한 느낌이에요. 일부러 할 수 있는데도 운전자한테 좀 맡기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인식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정보량도 많은데 그 능력을 일부러 좀 억제해 둔 느낌인데, 반면에 이 BMW 자율주행은 시내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차선 인식도 똑같은 차선 인식 상태더라도 BMW 쪽이 시내에서 이 핸들 돌리는 걸 조금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큰 차이 중에 하나는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 센서가 앞에 이제 그릴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현대 부품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달려있는 센서의 그 감지 영역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차선에 있으면 1차선에 가까이 이쪽 끝에 만약에 차가 몰려 있으면 그걸 감지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지금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센싱 레이더 부분이, 레이더가 아예 따로 범퍼 하단에, 앞범퍼 하단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센싱에 대한 그 각도가 제네시스보다는 좀 큰 것 같았어요. 시내주행에서의 어떤 자율주행의 느낌은 앞차를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컸습니다. 그 양쪽에 물론 차선도 인식을 하는데요, 그 인식 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앞차가 강하게 이제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게 되면 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MW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의 특징은 조금 더 앞차의 움직임에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고속도로에서는 G80이 엄청나게 편했거든요. 짧은 고속도로 주행이었지만 정말 굉장히 편했는데 이번엔 어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그 핸들 보타 기능을 켰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겠죠. 제네시스 G80이 그 센터를 정확히 인식하고 차선을 인식 기반해서 맞춰서 센터를 맞춰서 갔다면, 이거는 그거보단 살짝 여유폭이 있네요. 이게 뭐 불안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여유폭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제네시스 G80은 딱 센터를 맞춰서 핸들을 자기가 돌리는 게 굉장히 느껴졌거든요. 반면에 BMW는 지금 핸들 잡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아요. 물론 제가 뛰면은, 핸들에서 손을 띄면 충분히 이게 자기가 돌아갈 만한 힘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G80만큼 딱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게 라고 하는 그런 핸들 응답성은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이 앞차의 속도에 의해서 이 질주를 하는데, 앞차가 거리가 멀어지면 제네시스 G80은 나름 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율주행을 했거든요. 그 BMW는 좀 스무스하게 합니다. 좀 차선 지키는 것도 그렇고, 앞차를 팔로잉하는 그 가속 속도도 그렇고 스무스하게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점이라면 고속도로에 오면서 사실 제한속도 100km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전방 카메라가 모습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지 아직도 지금 제한속도를 60km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인식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100km라고 써있는 저 표지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바뀌었네요. 저 100km 표지판을 방금 인식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정체 구간을 만나면서 차 자체도 그 차간 거리에 의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도 밟았는데, 이 차는 이 차가 브레이크를 보조를 하고 있을 때 느낌이 확실합니다. 페달의 담력이 엄청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이미 모터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이 땡땡해진 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브레이크가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지를 느끼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 때 이거 반자율주행 기능 엄청 편하네요. 이 정도 속도로만 계속 쭉 가면은 뭐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체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정지를 한번 하잖아요. 정지를 한번 하면 앞차가 출발해도 자동으로 출발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차가 출발했을 때 제가 이 크루즈 컨트롤 속도 버튼을 한번 밑으로 클릭을 해주면
최소 속도인 30km로 설정이 되면서 자동으로 정체를 따라가게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정차를 하고 바로 출발을 하니까 0km 정차를 하고도 바로 출발이 됐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정지를 하면 저 앞에 HUD에 그 크루즈 컨트롤이 꺼졌다는 표시가 뜨면서 앞차가 출발해도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살짝 버튼을 눌러주면 따라서 출발하게 됩니다. 앞차가 출발했다는 표시를 계기판에서 해주네요. 자, 이 차선이 지금 많이 좌측으로 자율주행에서 쏠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정확히 잡지 않는 건 앞차가 좌측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선을 인식하되 앞차의 움직임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꽤 높은 듯한 느낌이에요. 악셀과 브레이크 컨트롤은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아주 잘하네요. 자, 이게 재밌는 점이, 지금 처음에 정지해서 살짝 눌렀을 때는 30km로 처음에 제한속도 자동으로 설정해서 앞으로 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앞차가 30km를 넘게 돼서 제가 한 번 더 위로 휠을 끝까지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100km가 설정이 됩니다. 제한 최고 속도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차부터 출발해서 100km까지 그 교통 상황에 맞게 가는데, 제 조작은 단순히 2번 위로 올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잘 인터페이스를 마련해 둔 것 같습니다. 정체 때는 30km 정도로 해서 정체를 대응하게 하고, 그 다음 정체가 풀렸을 땐 한 번 더 올려서 자동으로 제한 최고 속도까지 올려서 그 앞차와의 거리에 의해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네요. 어떤 스무스한 핸들 동작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다만 그 돌리는 힘이 확실히 제네시스 G80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돌려요. 그래서 제네시스 G80이 그렇다고 엄청 강한 건 아닌데, 그 토크, 핸들을 돌리는 토크에서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센터를 딱 잡고 가기보다 약간 여유 있게 갑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모르겠는데,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제네시스보다는 조금 불안한, 현대의 그 엘카스 기능보다는 살짝 불안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급한 커브인데 여유를 두고 지금 자동으로 핸들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라인을 살짝 벗어났다 들어왔다 하네요. 비가 꽤 많이 와서 지금 앞에 차들이 비를 많이 이제 뿌리고 있는데도 많이 안정적으로 센싱을 잘 하고 있고요. 앞차가 줄이는 거에 기가 막히게 속도를 잘 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네요. 이 G80이랑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을 좀 비교해 보자면, 시내에서는 확실히 G80이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이 BMW 520 5 시리즈는 뭐 고속도로와 이 시내 주행을 굳이 많이 차별두지 않습니다. 모든 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원리인 것 같고요. 제네시스는 시내 주행, 자율주행에서는 좀 부족하고 거의 쓰기 힘들다, 굳이 여기서 자율주행을 키고 싶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반면에 BMW는 많이 키게 돼요. 그냥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차를 좀 따라가는 게 시내 주행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거든요. 시내 주행이 많으신 운전자분들께서는 BMW 520D의 자율주행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네시스 G80이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안정적으로 조향한달까, 조금 더 나에게 맡겨봐, 리드를 해줄게 라고 하는 성격이에요. 현대 기아의 엘카스가 좀 더 믿음을 주고 좀 더 정확하게 운전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사고 나는 위험이나 돌발적인 대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돌발적인 상황이 없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네시스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돌발적인 어떤 사고 위험을 만나기가 좀 지금은 애매해서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오히려 다른 오래 롱텀으로 시승하신 분이나 롱텀으로 소유하신 분들의 비교를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사고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행 상황, 다들 안전하게 주행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시내에서는 BMW 5 시리즈가 반자율 주행이 낮고, 시외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제네시스 G80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건데, 이 자율주행 보조 장치는 시내에서 쓸 때 꼭 의존하지 않고 그냥 켜두신 상태에서 원활하게 운전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단계로 이제 처음에 반자율 주행을 키면 30km로 기본 세팅이 되고,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그 도로의 최고 속도까지 세팅이 되게끔 2번 클릭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꼭 켰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핸들과 속도 조절은 앞차에 의해서 해주면서도 본인이 컨트롤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방해를 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엑셀을 슬쩍 밟으면 거기에 플러스 운전자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융화시킬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차를 3일째 타는데 이제서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쓰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항상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의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반자율 주행이 할 수 있는 건 하다가, 이제 저의 의도가 더해지면 제 의도를 굳이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네요. 문제는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쨌든 꺼지긴 꺼져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모자랄 때 엑셀을 더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 반자율 주행을 운용하면 시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현대 기아 차랑은 조금 다른